먹고 마시고 옷 입는 방법, 그냥 간단하게 세 마디지만 이게 갖고 있는 우리의 건강에 관련되는 건 깊다. 매일매일 나하고 접하는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해요. 사람들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잘 알아요. 그러나 어떤 단백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 자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체는 어차피 탄소와 산소, 수소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루어졌는데 거기다가 질소를 결합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들이 결합해 가지고 단백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체의 대부분은 탄소와 수소 화합물인 유기분자, 그리고 물, 이걸로 만들어진 거죠. 다음은 이 단백질은 인체 모든 기관, 그리고 효소, 그 다음에 호르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형성할 때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단백질의 구성 단위는 바로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이 좋은 줄 알려면 바로 아미노산이 어떤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아미노산, 우리가 아미노산 하면 20가지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은 어떤 생물이든지 간에 인체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로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예요. 그리고 아미노산은 탄소와 그리고 탄소 주위에 이웃하는 아미노기, 카르복실기, 바로 이게 물과 질소로 형성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합쳐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아미노산은 보면 이렇게 인체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이 아미노산의 종류들이에요. 발린, 이소루신, 루신, 티로신, 페닐알라닌, 히스티딘, 리신, 알기닌, 트리토판, 알라닌, 그리신, 세린, 프로린, 그루타민산, 아스파라긴산, 트리오닌, 시스틴, 메티오닌, 이러한 영양소들이 바로 아미노산이라는 건데, 이 아미노산 하나하나가 하는 일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 몸에서 하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중요하다, 단백질이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아미노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20가지가 있다고 하고 어떤 데서는 18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과학이 아직은 다 전체로 다 밝혀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한 정말로 밝혀지면 이 아미노산이 30가지가 될지도 모르고 50가지가 될지도 모른다. 자, 어떤 인간이 밝혀진 거는 지금 요 종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이 아미노산을 보면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고 비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이게 두 개로 나눴어요. 필수 아미노산은 9종, 비필수 아미노산은 11종, 이렇게 해서 2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렇다면 필수 아미노산은 뭘 의미하고 비필수 아미노산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비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인체 내부에서 얼마든지 우리 간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외부에서 먹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필수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말하고, 필수 아미노산은 인체 내에서 못 만들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외부에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게 필수 아미노산이거든. 근데 이 필수 아미노산이 과연 인체에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산에 있는 노루라든지 사슴은 필수 아미노산이 없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산에 있는 노루나 사슴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보면 필수 아미노산이 없기 때문에 모두 비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그 동물체 내에서 얼마든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고기 먹으러 댕기는 노루가 없고 소고기 먹으러 댕기는 사슴이 없어요. 그들은 그런 거 먹지 않아도 건강한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사람만 필수 아미노산이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 고기를 먹어야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해서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느냐.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산에 있는 사슴, 풀밭에서 풀만 있으면 이 사슴은 만족하는 거죠. 이 풀이 얼마나 영양이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밭에서 먹는 이런 채소에 비해서는 이건 거의 영양이 없을 것만큼 그만큼 돼 있는데도 이거 먹고 이 사슴은 뭐 지금 어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이 사슴이 뼈가 부족해서 관절염이 걸립니까? 또는 이 사슴이 근육이 부족해 가지고 힘이 없습니까? 또는 비만 걸린 사슴이 있습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상적으로 사는 게 사슴인데 그는 바로 그 몸 속에서 얼마든지 아미노산 20개를 다 만들고 있다. 근데 어떻게 사람만 다 못 만들고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적어도 9가지 아미노산은 반드시 외부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 아미노산은 동물의 고기를 먹어야 한다.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아이러니하죠. 사람이 이 필수 아미노산을 먹지 않아서 채식을 하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 가지고 결국은 근육도 잘 안 만들어지고 뼈도 잘 안 만들어지고 눈도 눈의 세포도 잘 안 만들어지고 폐세포라든지 간세포라든지 모든 세포들이 정상으로 안 만들어진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집에 먹이는 20년 동안 그 기르던 그 복술 강아지, 예쁜 복술 강아지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잡아 먹어야 된다. 이런 슬픈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이게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예, 사람은 내가 볼 때 사람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기 전에 동물을 먼저 창조했는데 동물을 먼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요한 단백질 9가지를 못 만들고 좋았더라 한 동물은 만든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건 말이 되지 않은 문제인데 이 문제는 해답을 찾을 길이 있습니다. 이 해답을 찾는다면 딱 한 가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산에 있는 이 사슴과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이 사슴은 풀을 뜯어가지고 쌀무로 쫓아가는 사슴이 없습니다. 그냥 풀을 뜯어서 그냥 먹으면 만족해요. 이것만 먹으면 이 동물의 몸은 완벽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채소나 곡식이나 그저 삶아가지고 먹는 바람에 그 속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없다. 이 사슴이 먹는 것은 풀 속에 영양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탄수화물도 부족하고 단백질도 부족하고 이게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것은
이 속에 바로 살아있는 생풀을 그냥 먹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살아있고, 여기서 먹는 불과 얼마 안 되는 탄수화물에 질소가 플러스돼서 아미노산으로 바뀔 때 바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결합해서 정상적으로 아미노산을 20가지 아미노산을 이 사슴의 몸 속에서 얼마든지 다 만들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공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풀보다는 훨씬 더 영양이 많은 채소를 먹고도 반드시 외부에서 9가지 아미노산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삶아 먹기 때문에 그 속에는 비타민이 삶아서 하나도 없고, 이건 전 세계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효소가 다 죽고 하나도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는 그 속에 있는 미네랄. 사람들이 누구나 미네랄의 중요성은 다 알아요. 그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가서 신진대사를 통해서 아미노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미네랄이 삶으면 전부 다 흙으로 변해요. 흙으로 변한 것은, 흙은 사람이 먹어서 영양으로 할 수 없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바로 삶아 먹으면 흙을 먹는 거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바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부족해서 신진대사가 정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간 속에서, 우리 몸 속에서 바로 아미노산을 9가지를 못 만드는 결론을 가져오기 때문에 9가지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11가지 비필수 아미노산조차도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아미노산이 부족해서 단백질이 형성이 잘 안 되고, 단백질이 형성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인체가 여기저기 세포 재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인체는 노화라는 게 빨리 올 수밖에 없었다. 네. 사슴이 늙으면 얼굴이 쭈글쭈글한 사슴 봤나요? 사슴이 늙으면 얼굴이 쭈글쭈글 하던가요? 근육이 축 처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사람만 그래요. 예, 사람은 나이가 많으면 노화가 일어나서 젊을 때하고 너무나 큰 완전히 다른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단백질 부족 현상인데, 단백질 부족 현상은 바로 아미노산 생성이 잘 안 되는 것이고, 아미노산 생성이 잘 안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채소, 곡식 이런 것들을 삶아 먹기 때문에 그 속에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다 못 쓰게 됐기 때문에 그게 부족해서 신진대사가 정상으로 안 만들어지는 것. 바로 이게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고 생채소, 생과일, 생곡식을 그냥 그대로 먹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부족할 리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 몸에는 절대로 단백질 부족, 아미노산 부족 현상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도 있고, 적혈구도 잘 만들어질 것이요, 백혈구도 건강하게 잘 만들어질 것이요, 그러면 저항력도 좋아질 것이요, 피가 충분해질 것이요, 혈액순환이 잘 될 것이요, 우리에게 건강에 문제점이 있을 게 없다. 예. 사실 어떤 면에서라도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 단백질을 정상으로 먹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바로 생으로 먹는 거였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이걸 증명하기로 결심했어요. 2012년 5월 그때부터 저는 제대로 하기로 작정하고, 그때부터 하나도 동물성 단백질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예. 그로부터 저는 지금 8년 됐는데, 8년 동안에 동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거 하나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제 몸에 지금 단백질이 부족하게 느껴지는가요? 제 몸에 세포 재생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때 2012년 5월달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 만나면 그때보다 훨씬 더 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신진대사는 2012년 5월 그때보다는 훨씬 신진대사가 더 잘 된다는 말이고 결국 아미노산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제 자신으로 이 제 강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나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절대로 동물성 단백질을 가까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나는 내 몸속에 아미노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